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 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빗도, 저는 이 책. 저는 피미입니다. 와우. 네, 저희 응답하라 2008 2부가 시작되었는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게스트 딥소님 나와 계십니다. 딥소님 1부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완벽 적응이야. 너무 잘해요. 아까 되게 긴장하셨다고 들었는데 잠도 설치셨다고. 맞아요. 근데 아까 봤을 때 제가 좀 안심한 이유가 이렇게 딱 팔을 이렇게 올리고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토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긴장이 풀렸구나. 네, 방송 좋네요. 별거 없죠? 별거 없죠? 그냥 이게 아까 카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네, 딥소님 아까 전에 단어를 하나 설명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네. 이게 네. 이 단어가 오늘 주제가 약간 과거 얘기다 보니까 보통 이제 추억팔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단어로 영어로 된 표현이 있을까 하다가 찾아본 단어가 노스탈지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 뜻이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끝부분에 좀 슬픔과 좀 그런 고통들이 느껴지는 느낌, 약간 향수병인데 좀 끝은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좀 슬픈 걸로 끝나는. 근데 딱 이 단어가 저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 많이 들어서 처음엔 기쁘게 시작했다가 항상 끝은 우울하게 끝나는. 그 딥소님 취미가 사진첩 보시기잖아요. 딱 노스텔지아네요. 맞습니다. 취미가 사진첩 보기라고요? 네, 이렇게 네. 맨날 저한테 사진첩 보다 우울해졌다고. 과거 여행을 너무 많이 떠나셔. 내가 보기에는. 네. 그만 떠나야 돼. 과거에 사는 사람. 과거에 사는 사람이야. 노스텔지아 너무 많이 너무 껴. 좋아. 그래서 딥소님은 과거 이야기를 그럼 하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저 너무 좋아하죠. 과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못 들었던 얘기도 많이 듣고 회상하면서 이제 추억팔이 하는 거죠.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네. 이제 안 파실 거예요? 계속 팔아야죠. 과거 계속 생겨날 거니까요. 화수분이네요. 네. 맞아. 그리고 또 아날로그적인 취미도 갖고 계세요. 그 필름 카메라 찍는 거 좋아하시고. 맞아요. 일부에서도 맞아. 사진 이야기하셨죠. 네. 맞아. 필름 카메라는 네. 그 언제부터 찍으셨어요? 필름 카메라는 작년부터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 또 그 필름 카메라가 저희 부모님이 쓰시던 그 90년대 쓰시던 카메라인 거예요. 원래는 이제 중고로 열심히 당근막 해야 돼서 이제 열심히 알아보다가 네. 그 모델이 딱 있는 거예요. 오, 집에. 뭐하러 사냐 그래서 작동도 잘 되고 또 감성적인 게 이제 거기 필름 카메라에 연도가 뜨잖아요. 연도도 2002년대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카운트가 안 카운트가 올라가요. 안 돼요. 와, 그 뒤로는 미래가 그쵸. 없을 줄 알았어. 그런가 봐요. 대박. 좋네요. 그럼 네. 이제 지금 사진을 찍어도 2002년 뭐 몇 그쵸, 월. 맞아요. 네. 이런 감성 너무 좋습니다. 비록 노스텔지아를 느껴서 가끔 우울해 딥해지긴 하지만 네. 왜 딥으로 가나요? 뭐 우울한 쪽으로 가나요? 그러네. 그것도 딥이네요, 약간. 네. 기쁘지 않아요? 막 맞아요. 내가 이렇게 찬란했군. 나의 그러니까 캬 하면서 이야. 이런 건 없나요? 뭔가 근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없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맞아. 그때 사진들도 뭐 그때 기억이 다 남잖아요. 뭐 그때 냄새도 기억이 나고 뭐 그때 장소에 뭐 시간 뭐 노래 그런 게 다 기억이 나는데 이제 사진으로만 기억 못하는 그게 돼버리니까 처음에는 그걸 회상하려고 시작했다가 끝은 결국은 다시는 못 느낄 수 있겠다 하면서 맞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2부에서도 딥소님과 함께 응답하라 2008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부에서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과거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을 추억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알죠. 아시나요? 딥소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저도 아는데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아니요. 어쨌든 이 과거 학창 시절의 첫사랑에 대해서 다룬 대만의 대표적인 로맨스 영화인데요. 이번 2부는 이 영화 제목에서 착안을 해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절 좋아했던 것들은 무엇인가요? 1부에서는 2008년을 위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과거의 어느 시점도 다 환영입니다. 각자가 좋아했던 이런 아이템이나 음악, 문화, 인물 등 여러분들의 과거, 그 시절에 푹 빠져 계셨던 그것들을 한번 꺼내보시죠. 그럼 일단 그 시절에 각자의 그 시절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부터 얘기를 네. 하겠네요. 그
제가 너무 딥소님의 과거를 다 들추는 것 같지만 네. 영국 유학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창 시절에. 맞아요. 네, 그런 유학 시절 때가 그 시절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제 유학 시절입니다. 아, 그 시절 때 무엇을 하는 걸 좋아했고, 혹은 그 전이어도 되고 후여도 되고 빠져 계셨던 뭔가 아이템들이 있으셨는지. 저는 되게 음악을 많이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혼자 그때 고등학교 때 혼자 가서 혼자 지내고 뭐 혼자 밥해 먹고 혼자 학교 가고 뭐 그런 생활을 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되게 음악 들을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공부를 할 때도 음악 많이 듣고 걸어 다닐 때도. 네, 그때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 되게 최근에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고 약간 향수병을 불러오는 그런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또요. 이거 아, 그렇구나. 또 혹시 어떤 노래 들으셨나요? 저는 약간 이제 빈지노 아. 앨범을 재즈팩트 앨범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듣는 네, 영국에서 듣는 빈지노. 샤라우트 빈지노. 아 맞아요. 딱 저희 고등학교 맞아. 시절 맞아요. 때 맞아요. 그 주변 남자들 다 들었어. 빈지노, 진호 맞아요. 형, 빈지노 형. 스냅백 쓰고 선글라스 끼고 아, 장난 아니었지. 그쵸 시대 아이콘이었죠. 시대 아이콘이었죠. 저는 영국에서 노래를 들으셨다길래 음. 브리티시 락 들으셨는 줄 알았는데 저도 영국 음악인 줄 알고 궁금했는. 맞아요. 약간 영국에서는 한국을 그리워하셨던 거예요. 그치. 아, 얼마나 맞아요. 한국 오고 싶었겠어. 또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아, 네, 축구도 엄청 사랑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축구를 사랑해서 아. 축구는 그렇죠. 저한테 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EPL 좋아하셨나요? 네, 그때부터 이제 EPL을 좋아했고, 프리미어리그. 네, 이제 영국 리그고 또 좋아하는 팀이 또 그때부터 좋아하게 돼서 지금까지도 좋아하고 심지어 제 지금 한국 집에 제 방문에도 그 간판이 붙어 있어요. 이제 아마존에서 직구한 건데 네. 한국엔 없는 거예요. TMI네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걸 이제 영국 네, 맞아요. 들어갈 때마다 어. 이제 팬심을 다시 다짐하는 거죠. 어느 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아름다운 축구를 하는 아스날이라고 런던 북런던에 있는 정말 명품 팀이 있습니다. 아하, 너무 좋네요. 네. 그러게 축구 특집으로 저는 4시간 떠들 수 오실 수 있어요. 그래요? 아. 힘든데 편집하기. 편집하기 힘든데 그러면 딥소님의 그 시절의 키워드는 빈지노와 영국 축구 축구네요. 네, 되게 간지나는데요? 영국이네요 그냥. 그러네. 그쵸. 영국이네. 그러네요. 빈지노는 왜 영국이죠? 제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피비님은요? 저는 한국 토박이로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너무 토박이야. 너무 토박이야. 선전포고 목동 토박이야. 근데 그 중학교 때는 한창 빠져있던 거 버디버디, 네이트온. 되게 근데 성숙했다. 성숙했어요? 저보다 한 2-3살 많은 언니들이 했었어요. 제가 친오빠가 있잖아요. 맞아, 언니 오빠 있으면 다 하잖아. 맞아요. 또 저는 아까부터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아니 방송을 그냥 넣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우리 첫째죠. 네 첫째죠. 네. 저 첫째예요. 제가 둘째. 그러니까 오빠 그러니까. 영향 많이 받았어. 이게 조금 빨라요. 어. 저는 중학교 때서야 그걸 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 네이트온이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근데 꼭 그때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유형이 네. 상태 메시지를 초성으로만 해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명확한 거 싫어하셨고 불명확한 거 너무 싫어. 저 그러면 그거 1시간 동안 저거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네이트온 때는 그 제가 만약에 좋아했던 학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 메시지 계속 봐. 상태 메시지 뭘까 계속 추측하고 막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그랬었죠. 귀엽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라디오 아, MP3로 라디오. 그 뭐 아이리버나 이런 걸로 제가 좋아했던 라디오 채널은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요. 맞아. 알죠? 저 이거 적어왔어요. 그거 그 다음에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맞아. 맞아요. 이어서 들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가 산 쪽에 있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서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벽에 붙어서 그 전파 잡으려고 이렇게 듣다가 그때 이후로 안 잡혀서 고등학교 때는 라디오를 좀 놓고 살았어요. 네, 근데 중3 때 진짜 라디오 많이 들었어요. 약간 소름 끼쳐요. 저도 진짜 중학교 때 라디오 엄청 들었거든요. 진짜요? 저도 아까 말했던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 89.1 메가헤르츠. 메가헤르츠. 그러면서 또 제가 그 가수 유나를 좋아하는데 또 그 무렵쯤에 유나의 별밤 들었고 또 그때 KBS 라디오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강희의 야간 비행 이런 방송 있었고
최강희도 볼륨을 높여 하셨어요. 최강희 씨도. 네. 근데 저는 야간 비행 때 들었던 것 같아요. 대박. 그때 마지막 방송 때 막 우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 이런 것도 들었었죠. 완전 추억이다. 그 야간 밤에 하는 그 심야 라디오의 그 감성을 너무 좋아했어요. 완전 청춘이지 않아요? 그 라디오 듣고 막 자는 거? 맞아. 그쵸. 그러면 뭐 사연도 보내시고 그러셨어요?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보냈겠죠. 근데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 번도 뭐 이렇게 당첨되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저는 당첨된 적이 있어요. 우와. 저는 이제 좀 라디오를 옛날부터 들었는데 군대에서 이제 몰래 이제 아이팟으로 듣다가 그때 우원재님이 하신 11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또 심야 라디오 네, 드셨군요. 그래서 그때 몰래 듣고 하는데 그때 또 한창 또 적저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열심히 써가지고 그때 제 당시 사귀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올려놨는데 연애 스토리. 네, 근데 그게 바로 다음 날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주 뒤에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갑자기 제 이름이 나오면서 대박.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되게 신기하면서 이게 되네? 이러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박. 그래 잘 보내줬어요. 라디오가 그 연애 사연 대화 영화거든요. 그래요? 그럼 저희 팟캐스트에도 연애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다뤄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본 적 없는데 네. 저는 진짜 딩초 때, 초딩 때 혹시 음. 보니하니 아세요? 알죠. 미쳤다. 전 보니하니에 계속 뭘 보냈어요, 사촌 언니랑. 전화 연결되면 초딩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잖아요. 안녕하세요. 말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저 그거 계속 전화 보니하니에 사연 보내고. 맞아요. 기억나네요. 보니하니 와 진짜 보니하니. 추억이네요. 맞아. 또 얘기하실 거 있나요? 네, 피디님? 아니요. 그래서 제가 과거 그 시절에 빠져 지냈던 건 그 메신저랑 메신저와 라디오. 라디오와 메신저. 완전 미디어네요. 그렇네요. 미디어 거리네. 네, 미디어 거리. 이책님은 그러면 아까 라디오 말씀해주셨지만 좀 더 추가해서 말씀해주신다면? 저도 저 라디오 많이 들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 아버지가 쓰시던 CD 플레이어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약간 휴대용 CD 플레이어였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이렇게 끼면은 그 CD 모양처럼 동그래요. 맞아. 그래서 CD만 딱 넣고 하면은 이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았으니까 CD를 샀어요. 그때 아마 제가 처음 샀던 음반들이 뭐 루시드 폴 앨범 뭐 이런 걸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CD 플레이어에다 딱 놓고 불 꺼진 방에서 이렇게 딱 덮은 다음에 듣는데 처음에 이제 CD가 재생되기 전에 CD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맞아. 하면서 노래가 나오는데 그때 그 처음 그 돌아갔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고 이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맞아. 느낌이거든요. 이제 CD도 안 듣잖아요. 진짜 아날로그적이다. 그렇죠. 그 CD LP처럼 CD도 그 돌아가는 소리가 같이 들리거든. 그래서 너무 그 기억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저는 초등학교 때 그것도 생각나요. 오늘도 제가 갖고 왔지만 아하,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죠. 핸드폰. 근데 맞아, 초등학교 때는 되게 핸드폰이 중요해. 맞아요. 중요했어. 그때 약간 패션 아이템 같기도 했었어. 맞아. 진짜 다양한 폰들이 나왔잖아요. 맞아. 그때가 딱 스마트폰 한창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어가지고 인터넷 연결되고. 맞아요. 제가 오늘 갖고 온 폰은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실제로 사용했던 사이온 폰인데. 사이온. 폴더폰. 네. 이게 이 폰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 폰이었는지 다른 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탑이 선전하는 폰이 있었어요. 빅뱅의 탑이 선전하는 폰을 썼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2008년도 2009년도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음악에 눈을 떠가지고 처음 눈을 뜬 게 이제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 그 1집 노래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쵸. 첫 번째 트랙 뮤직비디오. 소년이온 거 아시죠? 소년이요. 네. 제 컬러링이었어요. 맞아. 컬러링도 설정하고 컬러링 설정하는 거 중요했어요. 맞아. 내 컬러링이었어요. 그걸로 이제 감성을 충전했었죠. 아하. 그럼 이책님은 키워드를 굳이 정리하자면 라디오와 이런 CD 플레이어의 그 아날로그적인 느낌과 핸드폰. 그러면 핸드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각자 어떤 폰 쓰셨나요? 딥소님 어떤 폰 쓰셨어요? 기종 말씀해 주세요. 기종. 저는 그 햅틱 팝. 이제 뒤에 케이스를 그때 꽃보다 남자 버전이 있었어요. 그거를 되게 즐겨본 거 아닌데 케이스를 5개 줬었어요 그때.
미리 구매를 하면 나 네, 기분에 따라 약간 케이스를 바꿔주는 좋다, 좋다. 다이 형식이네요. 맞아요. DIY. 그때 터치폰이었어 그때도. 그래서 피비님은요? 어떤 폰 쓰셨어요? 저는 바닐라 폰 아세요? 이렇게 딱 아. 피어지는 거. 알아. 그거였어요. 전 초콜릿 폰이었어요. 아 초콜릿 폰에다가 쿠키 폰으로 바꿨어. 오. 초콜릿 폰은 소녀시대가 선전했고 그쵸. 쿠키 폰은 김태희 씨가 선전했어. 맞아, 그때는 핸드폰을 다 누가 선전했어요. 맞아. 맞아요. 롤리팝 빅뱅과 2NE1이 롤리팝 그쵸. 선전하고 햅틱은 뭐 연하의 햅틱도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그 모토로라랑 그 아. 딱 할 때 탁 소리 나는 그거를 갖고 싶었고 맞아. 그리고 블랙베리 그것도 맞아. 되게 갖고 싶었고요. 약간 그 팬시한 거 좋아하시나? 아, 그거 스타일리시한 거 좋아하시나? 싸이월드 같은데 일진 언니들이 블랙베리 이런 거 사진 올려 그러잖아요. 저 모토로라. 오빠가 있으니까 오빠 싸이월드도 막 하고 그러니까. 약간 명품 자랑하듯이. 근데 저는 핸드폰 해서 떠오르는 얘긴데 저도 아날로그 레트로 과거 회상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과거를 회상할 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오. 그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어머님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친구 누구누구입니다. 뭐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누구누구가 안 나와서요. 이렇게 그걸 공중전화에서 맞아. 해서 해요. 그렇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긴급 통화로 해야 돼. 그거. 긴급 통화로. 공짜거든. 근데 그럼 다 공짜로 하지 않나? 저도 항상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께서 뭐 나갔는데 이러면 그걸 끊고 계속 기다려요. 근데 전 그게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자리에서 얘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저는 그 감성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제 친구한테 다시 핸드폰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울 거야라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친구가 항상 피비야 세상은 발전했어.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래요. 약간 조선시대 우리 자시해보죠. 네, 저 그 감성이 너무 좋아요. 오히려 더 약간 찬물 이렇게 오히려 범죄율이 증가할 거야. 제 친구가 항상 똑같이 그래요. 얘기하죠.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딥소님이 이제 피비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면서 약간 공감하시는 2008년대로 다시 넘어가면 또 다시 그 시절. 저희 그때 그 시절. 빗돈님도 기억할 텐데 저희 그 1층에 맞아, 그 얘기 할래 했어. 그 전화기가 있어요. 공중전화가 있었어. 공중전화기가 있는데 1588을 누르고 맞아 이제 1588. 준비물 놓고 왔다. 맞아. 그런 거 뭐 하면 빨리 전화를 이제 하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 엄마한테 맨날 1교시 끝나고 엄마 나 뭐 안 가져왔어. 그러면 그거 왜 또 안 가져갔어? 하면 끊겨요 잠깐. 맞아요. 통화를 다시 원하시면 뭐 상대방에서 뭘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 엄마 갖고 올게 이러고. 맞아요. 그래서 옛날엔 공중전화가 있는 곳을 다 파악하고 있었죠. 맞아. 맞아요. 여기로 가면 공중전화가 있었지 하고 맞아. 가고 그랬죠. 맞아. 추억이다. 추억이네요. 추억이다. 또 그 밑에 있는 동전도 막 이렇게 확인해보고 좀 있나? 맞아. 그리고 저는 되게 컵떡볶이 같은 거 많이 사 먹지 않았어요? 진짜 환장하죠. 저 미쳐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그 흑석동 정류장에 있는데 같이 이제 스쿨버스에서 내려요 친구들이랑. 이게 한 여자애들 한 3-4명 같이 항상 컵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미쳤다.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예를 들어서 그때도 싸잖아요. 그쵸. 뭐 떡볶이가 예를 들어서 뭐 800원이야? 근데 저희 5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가서 저희 그 500원밖에 없는데 500원어치로 주실 수 있으세요? 했는데 아줌마가 그래 하면서 떡볶이 이렇게 아줌마 나름 예를 들어서 800원 떡볶이에 컵 안에 떡이 8개 들어있다면 아줌마가 진짜 딱 3개만 빼가지고 딱 5개 진짜 500원 진짜 계산하고 떡 자르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실 만도 한데. 그러니까 더 주실 만한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고 그래서 뭔가 그런 친구들이랑 먹었던 기억도 나고 또 저는 대표적으로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저는 그 밤에 올 때 학원 봉고차 안에서 저는 언니들 진짜 좋아했거든요. 막 청담어학원 같은데 막 하고 그래서 봉고차에서 그 뭔가의 그런 저녁에 그런 고즈넉한 분위기에 언니랑 같이 학원 봉고차에 타서 얘기하면서 오는 그런 시간들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학원 봉고차 냄새랑 아저씨랑 또 약간 좀 친해져가지고 저 아저씨랑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저씨 내비게이션 TV 같이 보고 DMB 같이 오고 그래서 막 피겨 스케이팅 보고 그런 것도 기억나요. 맞아. 같이. 그런 게 저는 기억이 나네요. 학원에서 놀았던 기억 막 그런 것들 재밌네요. 네, 저희가 한창 이런 과거 여행을 떠나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 미래의 나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과거에 본인이 미래에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모습과 지금과 차이가 있으신 것 같나요? 이채님 있으시나요? 차이? 엄청 있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그때는 이제 20대 중반 넘어가면은 아 맞아. 이제 아저씨 완전 아저씨여서 지금 다 결혼하고 막 직장 생활하고 그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신영만 씨처럼 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심지어 대학 1년이 남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되게 신기하고 뭔가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지금은 어렵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딱 그 10몇 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약간 바로 지금이다 하면서 맞아. 살아야 되지 않나 맞아.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네. 딥소님은 어떠세요? 저도 약간 이책님이랑 비슷한 게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되게 어른인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도 군대 갔다 오는 이제 형들 뭐 저한테는 아저씨였겠죠. 그분들 보면 와 진짜 인생 이제 남자로서 다 했구나 결혼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지금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애고요. 이 새끼죠? 괜찮나요 이거? 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른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 시대랑 지금 시대랑 약간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 젊다는 거에도 좀 아직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되게 잘 놀 줄 알았어요. 여러 사람들이랑 초등학교 때처럼 제 나름 전성기 시절 흠뻑 빠져 계셔. 뻑 빠져 있으셔. 네. 그때 삶이 되게 지속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집에 혼자 있기는 바쁩니다. 좀 나오세요. 그래서 요즘 자주 나가고 있어요.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피비님은요? 저도 진짜 똑같아요. 저도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이룰 줄 알았는데 지금 맨날 집에서 엄마 언제 와? 맨날 이러고 있고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너무 N데 예를 들어 막 환승연애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희 나이 또래인데 진짜 성숙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나 이렇게 애새끼인데 왜 저 사람은 맞아. 왜 나랑 다른 시간을 사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맞아.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한참 우리 초딩 때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지금 되게 싫어하는 거긴 한데 RNVD라고 아세요? 아 네. 네, 그게 뭐냐면 내가 뭐 미래에 뭘 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예를 들어서 나는 28살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약간 이런 거 적어놓고 그러면 생각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에세이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또 저 INTJ로서 그런 거 흠뻑 빠져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INTJ는 무슨 상관이죠? 엮어봤어요. 근데 알겠어요.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혼자만 보는 거. 아빠까지 볼 수 있는. 근데 거기 제가 최근에 티스토리를 들어가 봤는데 그 게시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한 50가지를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소름이었어요. 약간 나는 20몇 살 때 몸을 하겠다. 막 이런 거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약간 24살에 나는 프랑스 가서 공부한다. 막 이런 거 식으로 뭐 20몇 살에 나는 뭐 한강 보이는 어떤 내 방 뭐에서 뭐 누워있다. 막 이거 진짜 쓸데없는 것까지 적혀있는데 그런 게 몇 개 맞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소름이었는데 거기 제가 이제 목록을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뭐 직업을 얻고 30대에는 뭐 집을 얻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집은 지금커녕 독립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엄청 어른스러울 줄 알았는데 애새끼다. 똑같은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하라 2008이라는 주제로 이책님이 골라오신 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책님, 오늘 가지고 온 시집은 어떤 시집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시집은 고민영 시인의 엄청난 속도로 사랑하는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사랑하는? 네, 얼마나 맞습니다. 엄청나길래? 고민영 시인의 엄청난 속도로 사랑하는은 출판사 아침달에서 2022년 5월에 발간된 따끈따끈한 시집이죠. 더 따끈따끈하네요. 네, 아침달 시집 예쁜데. 맞아요. 오늘 또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파란 표지에 이렇게 빨간색 집 주변에 여러 동물들의 그림자가 있는 시집인데요. 네. 저도 이 아침달 시집을 이번에 두 번째로 재미중독자에서
맞아. 소개하는 것 같아요. 네. 시즌 1에 이제 무술가님이 나오신 이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편에서 맞아. 조혜주 시인의 시집을 소개한 이후로 처음인데요. 네. 이 아침달 시집이 되게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시들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시집을 선물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침달 시집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이제 작가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 작가 소개는 아주 짧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고민영, 시인, 1990년 출생, 베개, 무명, 펄프 등 독립문예지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월 첫 시집 엄청난 속도로 사랑하는을 24번째 아침달 시집으로 출간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오, 근데 되게 고민형 같지 않아요? 맞아요. 고민형 테디베어 같아. 저도 이 닉네임에 대해서 약간 지으신 거 아닌가? 지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런 추측이 들었던 게 제가 이제 이 고민영 시인님이 이 시집으로 처음 작품을 시집을 내시면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작가 소개에도 딱 한 줄이 적혀 있어요. 베개, 무명, 펄프 등 독립문예지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예지를 좀 봤어요. 고민영 시인님이 다른 시를 뭐가 냈나. 근데 고민영이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명 쓸 수도 있겠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못 찾았어요. 베개를 저는 주로 읽어가지고 베개에서 좀 찾아봤는데 대박. 이중생활? 보기가 어려워서 혹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고민영 고민영 씨. 시인님의 다른 시를 발견하시면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혹은 1990년대생 고민영을 알고 계신 분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약간 미스테리함에 조금 좋다. 끌렸고 그리고 아까 빗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음이 곰인형 같잖아요. 귀여워. 그래서 이게 뭔가 큐트한 구석이 있으시네요. 네. 일부러 이렇게 지으신 거 아닐까? 장난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니라면 재미중독자에 나와서 네, 너무 좋죠. 네.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고민영 시인의 첫 시집 엄청난 속도로 사랑하는에서 아기 취급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뭔가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고 좋네요. 자극적인가요? 네. 네, 그럼 한번 낭독해보겠습니다. 네. 아기 취급 고민영 나는 그렉이 그의 파트너들에게 아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가끔 기저귀를 차고 우유병을 문 채로 금발의 상대에게 안겨있는 사진을 보냈다. 그렉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주운 이후로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로 맹세했다. 그 전에 그는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유아들을 위해 일했다. 직업적인 만족도는 지나치게 떨어졌다. 그는 몇 가지 신체적 문제를 앓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별장 뒷마당에서 만나 맥주를 마신다. 그의 마당은 끝이 없고 사적인 해변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의 수영장에는 노란 오리가 떠다닌다. 그렉, 내가 말한다. 요즘 아기 생활은 어때? 그는 표정이 좋지 않다. 점점 힘들어져. 네가 잘하는 줄 알았어. 때때로 좋지. 진짜로 울거나 때를 쓸 수는 없어. 그들은 적당한 아기를 원하거든. 넌 너무 커. 가슴에 털이 많잖아. 우리 동양인들이야말로 아기에 가깝지. 왓슨은 내가 기저귀에 똥을 싼다고 해도 갈아줄 사람이야. 그런데 떠났어. 왜냐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매일 1시간씩 대화를 나누자고 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다이아몬드를 줍기 전에도 대화는 실컷 했잖아. 난 다이아몬드를 쥔 채로 대화해보고 싶었거든. 그거 멋지네. 우리는 웃는다. 점점 웃음소리가 작아진다. 해는 바다 끝에 걸려 더 내려가지 않을 것처럼 멈춰 있다. 그렉, 내가 말한다. 혹시 아기 취급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래?
그가 나를 쳐다본다. 나는 여전히 바다를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 고쳐 앉는다. 그가 말한다. 그래, 내 생각에는 할 만한 일이야. 그런데 그거 알지? 난 $100만 통장에 있는 아기야. 넌? 난? 넌 매일 출근해야 하는 아기이고. 출근해야 하는 민둥산 아기지. 그래,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난 진짜 좋은 아기가 될 수 있어. 오래전부터 꿈꿨던 일이야. 다이아몬드를 주울 때까지 이걸 미룰 수는 없어. 첸, 나는 이해하기 어려워. 그게 무슨 말이야? 넌 잘도 기저귀에 오줌을 쌌잖아. 내가 부러워할 걸 알고 사진으로 보냈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지 말이야. 나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출근했어. 내 사무실에는 유치원생들이 부모 손을 잡고 나를 보기 위해 기다렸고, 나는 그들에게 커피를 마실 건지 딸기 우유를 마실 건지 물어보곤 했어. 어린 부모들이 자기보다 어린 자식들을 엘리트로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을 하는지 끝까지 봐야 했지. 그들은 아이가 법원 화장실 청소를 하게 시켰어. 형사 재판이 있는 날엔 범죄자들이 그 변기에 똥을 쌌지. 법원 도장이 찍힌 봉사 확인서를 나한테 내밀면 내가 그걸 그 아이의 이력서에 적어 넣어야 했어. 워우, 알아. 넌 고생했어. 보상 받았잖아. 이제 베풀어야 할 때가 아닐까? 난 그날도 여기 해변을 걸었어. 거기 뭐가 있을지는 당연히 몰랐지. 난 병들었고 일을 그만두면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 난 죽어가고 있었어. 웬 노부부가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지.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 기댔고 남자는 자기 지팡이에 기댄 채 바닷가를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어. 난 그들이 나를 버리고 간 엄마와 아빠 같았어. 그러지 말란 법도 없었지만 어쨌든 좀 힘들었고 그들을 뒤따라간 거야. 바닷물은 아직 차가웠지. 그들이 해변에 어디까지 걸어갈까 궁금했어. 점점 남자의 발걸음이 힘들어 보였거든. 여자도 거의 남편에 끌려가는 것 같았지. 그날따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우리는 모두 곧 죽을 사람처럼 보였어.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누렸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 곧 남자가 쓰러졌고 그 위에 여자가 쓰러졌어. 설마 너? 나는 그들에게 달려갔지.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말이야. 나는 그들을 흔들고 바닷물을 손에 조금 적셔 그들의 얼굴에 뿌렸어. 첸, 난 정말이지 모든 해야 할 일을 다 했어. 난 그 여자의 핸드백에서 반짝이는 걸 봤어. 너무 크고 반짝였지. 그런데 생각해봐. 왜 그 여자는 그걸 가지고 있었을까? 그걸 이렇게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들고 나온 걸까? 버리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 아픈 몸을 이끌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뭘 하려고 한 걸까? 그게 궁금한 거야? 아니, 난 이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이들이 궁금해. 파트너들은 왜 내가 젖병을 물고 있을 때만 사랑해 준 걸까? 내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모두 달아났어. 어떤 이는 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더라. 난 그 사람에게 $100,000를 주기로 했어. 하지만 더 요구할 거야. 첸,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아기가 되는 건 쉽지 않아. 그렉은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울부짖었다. 그렉, 울지 마. 넌 다음 이야기를 마저 해야 해. 네. 이번은 거의 단편 소설이네요. 네, 엄청 길어가지고 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봤는데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빗도님 먼저. 저는 사실
고해성사하자면 네. 보통 시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네. 개인적 스케줄 때문에 시간이 애매해서 지금 이제 낭독해 주시는 거를 들었거든요, 처음으로. 네네. 근데 저는 근데 약간 그 상황 자체가 네. 좀 약간 야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이요? 이거 그가 가끔 기저귀를 차고 네. 우유병을 제 금발의 상대에게 안겨 있는 사진을 보냈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글액이 이걸 약간 머릿속에 상상할 때 진짜 아기의 모습으로 변한 걸까? 아니면 성인인데 네네. 그런 식으로 기저귀를 차고 한 걸까? 그냥 정신만 그렇게 하기? 저는 그냥 그런 취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도 후자라고 후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되게 약간 야하다. 아, 야하다. 야한 소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아기 취급도 뭔가 자극적이야. 제목부터가. 약간 플레이하는 것 같잖아요. 플레이 맞죠? 그렇죠. 네, 저는 플레이라고 읽었어요. 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맞는 것 같네요. 왜냐면 가슴에 털이 많고 그쵸. 동양인 없고 심지어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예전에. 네,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뒤에 그 노부부 이야기도 네. 뭔가 어쩌면 이 노부부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마치 이 사람이 아기 취급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늙은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닐까? 뭐 그렇죠. 그리고 되게 노부부 플레이. 노부부 플레이. 새로운 노부부 플레이. 너무 재밌겠다. 노부부 플레이.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피비님은요? 저는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시가. 시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 글액이 네. 아기로 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나이가 들어서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를 얻은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번다든가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해변을 걷고 맥주를 마신다든가 이런 그쵸, 게 그쵸.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 자유에 네. 책임이 따른다는 거를 그렇죠.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파트너들은 왜 내가 젖병을 물고 있을 때만 사랑해 준 걸까? 내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모두 달아났어. 이게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되면 아기가 될 수는 없는 거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았고 성인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거와 비례해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를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되게 섬뜩했고요. 그리고 근데 마지막에 이 첸이 그렉 울지마 넌 다음 이야기를 마저 해야 해 라고 끝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렉이 원하던 바 아니에요? 그렉이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속 같이 있어줄 사람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약간 묘한 감동. 그렇죠. 아니요, 근데 저는 묘한 감동이 아니라 그렉이 진짜 변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아니 그 첸이 첸이 말을 한 첸이 왜요? 왜요? 왜냐면 부러운 거 아니에요? 이 아기 취급하는 플레이를 한 거 부러워하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아기 취급을 어떻게 더 했냐. 얘기해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줄 사람을 바라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첸이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동 약간 그러면서 그렉이 진정으로 바라던 아기 취급이 첸이 해준 그런 게 아니었을까.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주고 그러니까 아기들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다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첸 같은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싶고 좀 열려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너무 이야기를 저는 들어줄 이렇게 수 있는 사람. 기준이 엄격하고 딱 맞아. 명확한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죠. 맞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진짜 좋은 거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셨군요. 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딥소님은 이 시를 어떻게 읽고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 되게 기괴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여기 이제 아기 취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둥상 뭐 가슴에 털이 많잖아요 하니까 딱 뭐가 떠오르냐면 그 영화 중에서 벤자민 버튼은 시간을 거꾸로 간다. 맞아. 그러니까 벤자민이 아기지만 약간 노인의 모습을 하는 아기가 나오잖아요. 영화 초반에. 그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기 두 명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약간 이제 아기 모습이지만 겉모습은 계속 늙어가고 있고 선택을 못 받은 자들에 대한 약간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건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만 플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겉모습은 애기지만 그래도 생각 같은 거는 어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뒤에 물질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래서 점점 그게 본질이 있는 자와 이제 경험을 해본 자와 경험을 못 해본 자의 두 친구들과의 약간 견해가 다른 근데 결말이 되는. 아기의 형태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기괴하다. 약간 SF 느낌으로 읽을 수 네네네, 있는. 맞아요. 신생아실에서 둘이 누워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이구나. 근데 이제 가슴에 털이 있고 애기인데 가슴에 털에 꽂히셨군요. 아니 여기 그 되게 아. 네, 기괴하다는 느낌이 되게 있어서 맞아. 오, 되게 신선해요. 다 신선하다. 다르게 읽었네요. 이층님. 저는 우선 이 이야기를 이제 아까 빗도님이 읽은 것처럼 그 그렉이랑 첸의 대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렉이랑 첸 둘 다 성인이고 이제 첸은 민둥산이고 그렉은 가슴에 털이 있는 그 서양인이고 그런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같은 욕망이 있었죠. 아기 취급을 당하고 싶다. 그래서 첸이 그렉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아기 취급을 당할 수 있냐, 사람 좀 소개시켜 달라 하면서 대화가 진행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까 또 피비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문장에 대한 감상, 이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렉 울지마, 넌 다음 이야기를 마저 해야 해. 이게 이제 되게 피비님은 다정하게 느끼셨는데 저는 또 되게 엄격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이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렉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애인들이 다 떠났다고 했잖아요. 혹은 협박을 한다거나 그 이유가 결국은 그렉이 어떻게 보면은 절도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협박을 한 거고 도망간 거라, 실망을 해서 도망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첸은 그리고 그거를 말하지 못하는 거에 되게 그렉이 억눌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말했기 때문에 울부짖었던 거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첸은 그래 너 말 이해하는데 너는 이제 책임을 질 시간이다 라고 이제 아기 취급에서 벗어나야 되는 시기고 너는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다그치는 듯한 뉘앙스를 읽었어요. 좀 그래서- 반대로 읽었네요. 네, 그래서 되게 차가운 말로 읽었거든요. 다 너무 다르다. 그니까 신기하다. 난 변태가 좀 더 얘기해줘. 이거.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은 이 시를 어떻게 그러게요. 들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니 이층님 이 그러면 아기 취급이라는 시를 골라오신 이유가 이 중요한 거 설명 안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 시를 골라온 이유는요. 우선 이 시의 핵심적인 설정 때문인데요. 아기? 네, 이 시에서 그렉과 첸은 이제 다 큰 성인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아기 취급을 당하길 바래요. 그래서 왜 아기일까? 또 그러니까 왜일 이유는 없지만 그냥 이 아기 취급이라는 설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시를 읽은 적도 없고 사실 영화에서도 잘 보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기라는 건 이미 뭔가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아기라는 거를 알고 있는 아기는 없잖아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아기는 뭔가 결국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는 성인이 되는 게 어떤 자연의 법칙인데 그런데 이제 그렉과 첸이 아기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어쩌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강렬히 되고 싶은 건 아닐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들의 어떤 취향의 그 근원을 제가 함부로 네. 추측할 수는 없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응답하라 2008이잖아요. 그래서 1, 2부에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쩌면 우리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도 추억에 빠져 살고 싶은 것도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에 대한 뭔가 강한 열망이 아닐까 싶어서 이 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물론 이 시가 너무 재밌어서 맞아.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 근데 누구나 보면 그러니까 아기 취급을 내가 당하고 싶은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잠깐 스치듯이. 네. 근데 막 우리 애인들끼리 애칭 부를 때 베이비라고 많이 하잖아요. 베이비. 그리고 저는 노래가 떠올랐어요. 노래도 막 베이비 굿나잇 있어. 지드래곤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호받고 싶고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나? 베이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상. 전효성 씨의 네, 저 그 생각했어요. 굿나잇 베이비였나요? 베이비 굿 나이가 막 안무도 막 맞아, 아기 달래는 안무를 했던 걸로 기억나. 너무 수치스러워. 제가 괴곡이 하나 있었는데 네, 좋아하는 괴곡이라뇨. 곡이었어요. 숨든 명예죠. 극찬이요, 극찬. 네, 저한테 극찬. 괴곡은 극찬입니다. 괴곡. K-팝 괴곡 극찬입니다. 네. 이거는 이전에 없었다는 얘기니까. 맞아. 아무튼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이제 뭐 이시도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되게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시에서 각자 뭔가 재밌었던 문장이나 파트 같은 거를 그냥 가볍게 이야기해 볼까요? 딥소님은 어떤 게 좋으셨어요? 저는 그 끝부분에 이제 왜 그 여자는 그걸 가지고 있었을까? 그 맞아. 그게 좀 노부부의 이야기. 네, 노부부의 얘기가 꽂힌 게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를 계속 지니고 다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생을 그 불안해하면서 다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몸이 아픈 와중에도 죽기 전까지도 이거를 내 품에 있어야겠다, 이거를 계속 갖고 되는 강박감에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오. 되게 로또 막 1등 당첨되면 좋으면서 불안한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 노부부도 평생 그러고 살고 평생 기쁨과 불안과 동시에 약간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이 구절이 좀 꽂혔습니다. 그것도 허무하네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갑자기 죽게 되고 픽 쓰러지고. 픽스라도 죽게 되고 그거를 웬 그렇죠. 성인이 주워가지고 네. 아기 취급을 당하는데 사용한. 기괴한데요. 네. 피비님은요? 저는 난 100만 달러가 통장에 있는 아기야. 아 거기 재밌죠. 100만 달러 베이비.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약간 뒤에 유머 같은 느낌. 밀리언 달러 네, 이러면 베이비.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뒤에서 또 보면 챈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아기가 되는 건 쉽지 않아라고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아기가 되는 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100만 달러가 있는데도 아기가 되는 건 쉽지 않아라고 말하는 상황이니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는 이 그렉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주운 이후로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맹세했다. 이게 뭔가 이 이야기의 줄거리잖아요. 네, 시작이죠. 이게 뭔가 저는 딱 뭔가 꽂혔어요. 왜 그 전에는 자기 욕망대로 충실하게 안 살았지? 왜 다이아몬드 죽고 나서 그런 용기가 생겼지? 아기때로 돌아가서 그런 아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재력이 생겨서 약간 그런 것들. 그게 의아했나요? 의아했어요. 충분히 일하면서도 아기 취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도 이제 첸은 계속 일하는 사람인데 나도 아기 취급 당하고 싶으니까 제발 그 방법 좀 알려달라 했는데 그렉이 돈이 많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 주고 고용하나? 잘 몰라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그러니까 그 아기 취급이 또 여기 안에서는 이제 진짜 실제 아기 취급이지만 뭔가 상징적으로는 그 정도로 돈을 주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어바웃 타임 아시나요, 영화? 너무 좋아하죠. 거기서도 보면 주인공이 마지막쯤에 다시 하루를 2번씩 살아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그제서야 두 번째에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에서 비로소 즐길 수 있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이 순간을 항상 욕망대로 살고 항상 매 순간 즐기면서 사는 건 힘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100만 달러라는 그런 여윳돈이 있어야 그 주인공이 과거로 한 번 더 돌아가는 그런 여유가 있듯이 그래야 너가 아기 취급하는 걸 할 수 있어. 당하는 거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결국은 여유의 차이. 네. 왜냐면은 이 시 안에서도 그렉이 다이아몬드를 죽기 전의 삶이 막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고 싶은 아이들의 어떤 스펙 관리자 그런 느낌의 직업이었는데 스스로 너무 만족하지 못하고 일에 이 의미도 모르겠고 일도 너무 지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런 아기 취급까지 그 그러니까 꿈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여유가 없으니까. 네, 이 일에 이제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또 약간 아이러니하게 실제로 갑자기 돈을 얻어서 그걸 이룰 수 있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다 였던 것 같아요. 같아요. 저는 이 시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그들은 적당한 아기를 원하거든 이라고 처음에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계속 첸한테 아기 취급을 당하고 싶다고 오는 첸한테 첸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라고 2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이게 약간 첸의 미래처럼 미래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 두 말에서 그레에게 어떤 속사정이 드러나진 않지만 약간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뭔가 외로운 그레에게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또 피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돈을 받고서 이제 여유가 생겨서 이제 아기 취급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은 네. 혹시 이런 해변에서 다이아몬드를 줍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돈을 갑자기 얻게 된다면 지금은 못하는 네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은 못하는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얻게 되면 뭔가 지금은 못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딥소님은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칙한 거 얘기 하나 해주세요. 한 거. 네. 일단 이제 최근에 배달 음식 같은 거 많이 시켜 먹으면 네. 배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아, 네. 그래서 그 배달비 신경 안 쓰고 식당을 차리나요? 일 안 해요. 일 안 하죠. 배달비 신경 안 쓰고 시킬 수 있는 내 자신, 뭐 최저가 검색 안 하고 그냥 재고 있으면 사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올 것 같아요. 제 성격엔 돈이 많아도 어찌됐건 최저가를 찾을 거고 어찌됐건 배달비가 싸고 괜찮은 대로 이제 모든 게 충족하는 그런 걸 찾을 것 같아서 저는 마치 이 노부부처럼 지내다 죽지 않을까. 끝까지 이제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쓰지? 어떻게 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잘 쓰지? 그런 거에서 신경을 쓰면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노부부의 이야기에 더 그런가 초점을 봐요. 주셨군요. 네. 그랬군요. 네, 피비님은요? 저는 파티 열 거예요. 저 개츠비 한번 해볼 거예요. 메일 파티. 엄청 큰 저택을 차려서 너무 재밌겠다. 다 좋다. 원하는 사람 언제든지 불러서 음. 음식도 최고급으로 해놓고 청소도 그냥 막 고용시키고. 네. 그래서 매일매일 파티처럼 살 것 같은데요. 뭐 크루즈도 타고 크루즈에서 파티도 배멀미에서 크루즈는 안 배멀미. 지상에서. 육지에서 개츠비처럼 네, 개츠비처럼 한번 살아봐야죠. 매일매일 파티. 네. 빗도님은요? 저도 근데 좀 단순해요. 저 그냥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엄청 다닐 것 같아요. 전용기 타고. 전용기 타고. 예스. 그럼 쿠키도 데려갈 수 있거든요. 강아지도. 쿠키랑 같이. 쿠키한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외국물. 외국물 먹고. 네. 쿠키한테 세상을 보여주고. 이게 바다야. 이게 지중해야.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저 맨날 귀엽네. 강아지 이렇게 예를 들면 단풍이 들고 벚꽃이 피면 이렇게 라이온킹 마냥 들어서 보여주거든요. 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 이게 관심. 단풍이야 이러는데 안 봐. 걔는 맛있는 것만 관심이 있어. 맞아. 이채님은요? 저도 뭔가 그런 여행을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하면 할수록 결국은 가장 이 많은 돈으로 가장 불가능한 걸 할 수 있는 가장 큰 스케일의 것은 뭘까 생각할수록 사람을 고용하는 게 가장 비싼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딥스님 말한 것처럼 배달 음식 이야기를 했을 때 전용 요리사가 있으면 어떨까요? 집에. 그러게 너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리사가 맨날 이렇게 요리를 해주지만 결국은 자기 입맛에 완벽하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고 해도 친구들이 다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또 돈으로 친구들을 고용해서? 이제 그 약간 데리고서 가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내 비용으로 준다고 해도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돈을 모아서 가는 거랑은 다른 기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혼자 여행을 할 때도 있을 수밖에 없고 돈이 떨어진 친구들은 돌아가니까 그런 뭔가 그
여러 가지를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데 근데 또 돈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살 수는 없으니까 맞아. 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고용하고 싶다. 사람을 네 여기 그렉도 사람 고용하신 거 아니에요? 아기 취급? 그러니까요. 아기 취급 받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아기 취급 음. 아기 취급 아기 취급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은가요? 저요? 아 근데 아기 취급이란 게 뭘까? 이거 물론 약간 플레이지만 그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첫째기도 하고 아기 취급이라는 걸 딱히 받지 않았거든요. 막내들은 좀 귀엽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엄마께서 엄마가 귀를 이렇게 귀지로 귀 파주실 때 허벅지에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이렇게 눕거나 가끔씩 그 성인이 됐는데도 엄마한테 애교를 부릴 수 있는 이런 순간. 근데 이런 순간이 가끔씩 너무 그립고 그때 했던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그런 걸로 약간 동력 삼아서 살아갈 때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애기 취급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애기 취급이라면 가끔씩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렉이랑 첸도 그 아기 취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취급을 왜 당하고 싶을까? 물론 극단적인 아기 취급이긴 하지만 그 뭔가 그 근원에는 약간 그런 보호받고 싶고 맞아요. 보호받고 싶고 성인이어도 약간 누군가한테 응석 부리고 싶고 맞아.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 변하지 않는 것. 음. 그래서 저도 소파에 누워 있으면 엄마가 야 이렇게 조그마한 애가 이렇게 커졌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것도 일종의 어떤 아기 취급이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장남 장녀랑 차남 차녀랑 다르네요. 왜? 전 제가 몰랐는데 그 뭐 이렇게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넌 누가 봐도 막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저 나름대로 되게 어른스럽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기 취급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엄마가 그런 거 하려고 해도 아닌데 나 다 컸는데 약간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요? 하거든요. 완전 다르다. 저는 맨날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하는데. 그래요? 오, 애교가 많으시군요. 많지 않아요. 그냥 가끔씩 너무 뒤지겠다 싶을 때 엄마 나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 약간 이런 살기 식으로. 위해서. 그러니까 그쵸 막내들은 귀여우니까 그런 게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안기거나 하는데 나는 나 제발 안아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갈구하는 거죠. 딥소님은 아기 취급이요? 네, 그 아기 치고 얘기하니까 조용하시네. 요즘에 또 제가 아기 되게 원래 이쁜데 요즘 따라 더 이쁜 거예요 아기가. 약간 결혼을 하실 때가 됐나? 안 돼요 아직. 근데 네. 그냥 아기들 봐도 행복하잖아요. 그냥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아기 취급이. 보면 기분 좋고 뭘 해도 이쁘고. 네. 아기 취급. 네 좋습니다. 아기 취급. 네. 저는 그래서 결국에 이 시가 그냥 처음 읽고 원초적으로 그냥 재밌었어요. 맞아. 그냥 너무 스토리가 좀 방대하고 그 사이사이 있는 요소들이 너무 재밌어서 사실 이야기하면은 끝이 없는 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설정들 예를 들면 그렉과 첸의 취향이 이제 아기 취급 당하는 것부터 해서 해변에서 다이아몬드를 줍는 설정, 노부부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던 설정, 뭐 그래서 아주 큰 집을 얻게 되는 설정, 뭐 그렉이 부자가 되기 전에는 유아들의 대학 컨설팅을 해줬다는 설정 이런 것들이 뭔가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디테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또 되게 하나같이 보기 어려운 설정이어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게 마치 뭔가 시집계의 넷플릭스 같은 느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 만든 느낌이어서 좋았고 또 이 시집 엄청난 속도로 사랑하는을 보시면은 이런 길고 혹은 짧은 산문으로 되어 있는 이게 마치 하나의 소설을 읽는 건지 시를 읽는 건지 모르는 그런 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딥소님이 그 시를 잘 안 읽어보셨다고 해서 이해하기 쉽고 뭔가 재밌는 시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책님의 시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책냄새 킁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응답하라 2008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워낙 과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딥소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너무 과거 얘기 해서 좋고요. 그 몰랐던 얘기도 많이 듣고
같은 반이었는데도 몰랐던 얘기도 많이 듣고 아, 제가 생각했던 다른 친구였구나. 그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추억 얘기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생각보다 음침했죠? 뒤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렇군요. 이책님이랑 빗도님은 어떠셨어요? 진짜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오늘 되게 재밌는 소재로 이야기를 해서 맞아.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 맞아. 같아요. 저도 과거 얘기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 오늘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빅뱅부터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룹 등등 그 시대를 풍미했던 것들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지만 다음에 또 딥손이 한 번 더 나와서 과거 얘기 풀어주고 가세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재밌게 사는 날이 올까. 재미중독자는 시즌 3에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습니다. 사연 혹은 저희 재미중독자 패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팟빵 댓글창이나 재미중독자 인스타그램 DM으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재미중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발칙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같이 중독돼봐요. 우린 재미 중독자. 우린 재미 중독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